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이렇게 썼는데, 원래는 이런 제목을 하지 않고, 지금 북한과 중국이 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저번 방송에 우리가 환상을 빠져나와야지 몸이 만들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번에 사람들이 8분이 오셨어요. 8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오시는 분마다 궁금한 게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거기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자,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지금 북한과 중국이 망하는데 제가 원래 드릴 제목을 북한과 중국이 망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게 답은 몸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 북한이 망하고 중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는 온전하냐? 대한민국이 동시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싹이 틉니다. 새로운 싹이 트는데 새로운 싹을 틔우게끔 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죠.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자, 뭘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자, 제 주변에는 굉장히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류 속에 속하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다는 얘기죠. 모이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만 일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보통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30년 뒤에 산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 상태를 이겨내면서 제가 이제 어떤 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제 몸을 스스로 치료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고 그 몸을 어떻게 쓰고 기운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도 알게 됐죠. 이것은 하늘에 내려주신 배려였구나. 공부시키기 위한 할 배려였구나.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픈 것도 그 아픔에서 그냥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 몸에 어떤 혈전이라든지 어떤 척추의 어떤 기본 골격이라든지 그것을 다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을 기를 움직여 가지고 혈전을 만져 가지고 나을 수 있게 되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방법대로 사람을 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저번에 화요일날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올 때쯤 두 분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이제 늘상 오시던 분이고 한 분은 처음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기가 싫었어요. 얼굴을 돌리기가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 오자마자 기가 꽉 막히더라고요. 온 몸에 전신에 기가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인데 그렇게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외면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원래 아시던 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툭툭 던져줬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분이 딱 봤을 때 수상난 불독이 무슨 문제고, 그분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수상난 불독 같은 얼굴이었어요. 왜 그렇게 그런 얼굴로 보여줬겠습니까? 몸에 기혈이 막히면 사람 얼굴이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은 바로 오장육부의 발현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발현이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균형이 틀어지면은 얼굴이 틀어져요. 그것을 잡아줘야지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분도 수업하게 할 때 그런 분이 계시면은 제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은 몸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 주려면, 이 강의를 들려면, 물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막혔기 때문에 뭘 먼저 뚫어주고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톡톡 치면서 아픈 탁기를 다 뽑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앞으로 짤돌로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온화하신 얼굴로 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업을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제가 한번 잠깐 뒤로 딱 들어보니까 한 40m 가량 떨어졌죠. 또 보니까 이 왼쪽 어깨 놈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아, 다 뚫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분이 심장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제가 만졌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엎드리게 하고 만져보다 보니까 이 갈비뼈 부분이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내장 기운이 안 좋으면은 뼈가 튀어나와요. 그 뼈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어떤 약을 먹든지 간에 이 병이 안 낫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뼈대가 중요한 거죠. 뼈대를 맞춰주니까 너무너무 온화한 모습, 진짜 천사 같은 모습, 반세를 같은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몸이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요새 계속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이제 성사범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다 목격을 했으니까 사람마다 올 때마다 굉장히 썩난 사람들 같았는데, 오면서 수업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이 굉장히 온화한 모습을 보인다. 사람은 굉장히 선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악한 존재로, 악하게 그런 모습이 되면 그런 얼굴대로 이 모든 생을, 모든 현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몸을 고쳐야 돼요. 그것이 누가 하냐? 한의사, 의사한테 못해요. 몰라요, 걔네들은. 기가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기 흐름을 알고 그 막힌 부분을 뚫어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제가 강의를 방송을 할 수 있을까는 집에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6명을 치료를 했어요, 제가. 6명을 다 치료를 하고 하면서 이 치료를 할 때 정신이 집중하다 보면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분의 탁기들 다 뽑고 탁기를 뽑으려면 아주 수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녁 오늘 새벽 3시까지 수역,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이 들고 한 6시에 또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또 방송을 찍을 수 있을까 하는데 아니까 또 이제 기운이 돌고 또 이제 산에 가면서, 자, 그럴 때 몸이 탁기로 이제 많이 치료해서 사람들이 많이 치료했을 때 푸는 방법은 뭐냐면요, 맨발로 땅을 걸어요. 흙길을 1시간 정도 걸으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양이온이, 몸에 앉는 화, 썩냄, 탁한 기운이, 양이온이 이 발바닥 밑으로 다 빠집니다. 흙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제가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땅으로 걷는 흙길을 걷는 것은 한 10월 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하면서 몸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은 공부하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수업을 하려고 할 때 나이 드신 두 분이 오셨어요. 갑자기 기운이 딱 막히더라고요, 제가. 또 보니까 다 막혀 있어요. 한 분은 제가 그냥 머리에 손만 대고 있고, 한 분은 머리를 좀 때려줬죠. 톡톡 쳐줘. 때린 게 아니라 톡톡 쳐줬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굉장히 안 아팠던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거예요. 자,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저한테 치료를 받고,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기운이 가기 때문에. 왜? 지금 천지 기운이 그렇게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기운이 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맞추는 거죠. 사이클을 맞추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오는 시간에, 자, 이제 보세요. 중국에서 저렇게 엄청나게 비가 오면서 나쁜 물질,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 굉장히 수인성 질병이 굉장히 창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무한 폐렴 같은 폐렴이 또, 재발하고 있고, 재발병하고 있고, 자, 이런 상태예요. 또 만약에 또, 그거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중국의 동해우리 황해로 밀려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북한과 중국 애들은 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죽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겠습니까? 병 갖다 뿌려요. 세균을 갖다 뿌립니다. 이제 그럴 시간이, 그래서 그 어떤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 문제하는 거 보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우라병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화를 내셔야 돼요.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머리에 화가 차 있어요. 이 화가 찰 때 어떻게 푸세요?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딱 흙길을 걸으세요. 흙길을 하루에 1시간 더 걷다 보면은,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제가 몸 안에 탁길 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할 때는, 자, 신화 전설이 사람의 역사 자리매김할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동양이나 서양의 신화가 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고조선 역대 왕가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것이 문자로 풀어지고 어떻게 이동되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바로 사람의 역사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오늘 신화 전설의 사람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이제 그 고조선사 얘기할 때 그때 조금 언급을 할 겁니다. 언급을 하는데 이 시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맥만 잡아주게 되고 전체 여기에 대한 어떤 덧붙인 얘기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때 문학책이라든지 역사책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학교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은 제 안에는 항상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공부를 많은 책을 봤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요 보세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제목을 모래에 거리에서 집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향별 선생님, 댓글은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가끔 현실에서 보면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부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런 무리들하고 같이 하늘에서 살아야 가야 하니 하루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냥 보세요.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한반도로 모여들은 운세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운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장해가지고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자, 딱 볼 때 미중 전쟁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중국은 왜 지금 하늘에서 그렇게 비를 몰아치고 막 그렇게 하게 메뚜기 때 오고 그러겠습니까? 걔네들은 거짓의 성을 쌓아서 반만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살아올 때 선천 역사에서는 거짓을 하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병법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얘네들이. 왜? 병법이라는 게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병법 가져 보세요. 나중에 죽을 때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거짓된 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하는 게 잠깐 버릇이 뜨면 참과 거짓을 분별을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그래서 전에 다오 피직스라든지 터닝 포인트 이야기 한 거예요. 자, 이제는 주례복귀에서 진방의 밑에 그 주례복귀를 보세요. 그 진방에 진꾀인데 밑에 있는 진꾀인데 진꾀가 밑에서 그 진꾀가 바로 벼락을 이야기해요. 벼락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벼락이 치는 거예요. 벼락이 치고 나면은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천지비에서 지천때 괴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할 때 그냥 그게 변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우주의 운동 어떤 속도 아니 운동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봄 여름 되면 나무 가지가 굉장히 물기가 촉촉합니다. 그러나 뿌리에는 물기가 없어요. 겨울이 되면은 가을 겨울이 되면은 저기 나무 가지는 굉장히 말라 있어요. 왜? 수기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봄 여름의 어떤 운동 방향하고 가을 겨울의 운동 방향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시대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제가 애들 가르칠 때 다오 피직스하고 터닝 포인트 그 책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본고사 준비하는 애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책을 봐놓으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에 대한 어떤 책이니까 물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통독을 하면서 그걸 애들이 가르치고 나면은 물론 걔네들은 뭐 어떻게 서울대 연구대 준비하는 애들이죠. 본고사 했을 때 서울대 자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그렇게 공부하니까 애들이 사고가 넓혀져요. 아 지금 시대가 어떤 생활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마치 고조선 역사를 알면은 이 어떤 인식의 폭이 넓어지듯이 어떤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면은 사람이 인식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하냐? 못하죠. 안 하죠. 왜? 자, 이런 공부는 뭡니까? 속세를 살면서 속세를 떠난 사람이 공부하는 거지. 속세를 살면서도 속세를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 속세에서 출세하고 돈 살고 명예를 할 때는 이런 공부 못합니다. 인생의 삶의 깊이를 연구할 때 깊이 들어갈 마음이 있을 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여기에서 지금 문재인 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곧 말라 떨어집니다. 말라 떨어지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여요? 천지의 어떤 기운으로 죽여버려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병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언제냐? 그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정확하게 또 알고는 비스듬히 알고는 있지만 그건 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 모든 사람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끝은 자, 이것을 알면 돼요. 문재인의 끝은 대한민국이 문을 닫는 날이에요. 자, 문재인 이후에 이 나라는 3년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여기 오시면 다 이야기 해드려요. 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 자신이 그런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몸을 만들게끔 만들어줘요. 자, 근데 제가 힘든 건 뭐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중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아픈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낮반에 오후반에 그렇게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게끔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확인해요. 서로. 오시는 분들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얼굴이 좋아지다는 뭐니까? 기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기운이 좋다는 얘기 뭡니까? 내장 자체가 다시 정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사람들한테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은 몸이 정화가 됩니다. 몸은 스스로. 레미디가 아니고 힐링이 됩니다. 레미디는 외부에서 치료하는 거죠. 힐링은 자기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제 치유가 되게끔 만드는데 어느 날 좀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약을 먹잖아요. 치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나중에 순간적으로는 괜찮지만 더 아파요.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병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약을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스스로,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제가 같이 수업하다 보면 차를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그 차, 물론 맹물 맛이 없잖아요. 녹차를 마시는데 녹차에다가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갑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건데 이런 것을 가능하고 사람들이 하면서 자, 그 소변이 굉장히 자주 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뇨작용을 시켜서 몸에 있는 나쁜 열을 빼고 새로운 열이 올라오면서 몸을 치료하게 만들어 스스로 치료하게끔 만들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가서도 몸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해라만 했지 스스로 몸이 되어가지고 그 몸을 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러해야 하느니라, 사랑해야 하는, 이러면 사람이 몸이 돼야지 생각이 바로 잡히지, 몸이 안 되는데 생각이 바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더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만들어주게끔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어떻게? 맡긴 혈전. 그러니까 그게 보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봐요. 저도 몰라요. 오랜 동안 제가 수행을 시작한 건 16때부터 시작했어요.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행이 한 10년 아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열립니다. 근데 어느 세월에 10년이 되겠습니까? 10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10년이란 기가 앞을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빨리 속히 몸을 만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세요. 그러면 오시면 그렇게 해드립니다. 자, 이 나라의 국간에 있는 돈을 떨어먹는 것도 모자라 추경이 3차로 통과되고 무소불위 권력으로 비상적인 일만 일어나고 이 나라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요. 무법천지가 돼요. 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은 앞으로 3년 무정부 상태에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3년 동안 완전히 그러니까 요새 어떤 유튜브 보게 되면 앞으로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쌀하고 물하고 준비해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쌀하고 물을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약탈이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할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에 오면은 자,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물만 먹고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음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음식이 많이 먹지 않고도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몸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립니다. 이 나라 무법천지입니다. 부정선거도 기득권 카르텔로 똘똘 뭉쳐서 어느 곳에도 방송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죽는 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죽는 길로 가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종북 좌파 것들이 나라를 파괴하는 것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나날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고통스럽게 고통을 즐기세요? 아, 저놈이 어떻게 죽이냐? 저놈들이 저렇게 고통을 주는 그 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알면은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관조하게 되면 그냥 행복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두절미하게 묻겠습니다. 언제쯤이면 끝날 것인지요?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저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유백운이 예언은 2020년에 중국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빨리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언제쯤인지 알겠죠. 지금 문재인이 하는 행동, 지금 또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 어제 제가 탈북자가 하는 유튜브 방송을 잠깐 봤어요. 보니까 지금 평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정확히 상세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북한에서 전란이 터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것을 예감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북한의 전란이 터지면서 난리가 터지면서 3일 안에 제가 군산에서 병이 돈다고 그랬죠. 그리고 3일이 지나서 3일 아니가 3일 좀 지나서 중국에서 큰 전쟁이 난다고 그랬죠. 자, 또 어떤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때 병 나오는데 병은 이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계속 병은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병이 어떤 병이냐. 그래서 북경에서 지금 베이징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북경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더 확산되니까 예전에 군산에서 터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북경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 병하고 요 병하고는 류가 틀려요. 이 병은 군산에 터지면 그냥 가만히 있다 죽고 순식간에 선수 틈도 없이 죽어버려요. 그게 하루 10일 동안 돕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남한을 쳐가지고 남한의 인구를 거의 10에서 9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거예요. 그것을 이기려면 몸을 만들어놔야 돼요. 자,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나중에 만약 군산에서 병이 올 때 그 향림자랑 어떤 인간이 이 말을 하던데 그게 그건가? 이럴 때 그때는 늦어요. 분명합니다. 그걸 알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언제쯤 끝날 것인가요? 자, 끝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자신이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세요. 끝나는 건 분명 끝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얘기죠. 자, 이제까지 3년 동안 문재인이 개판 치는 그 3년 동안 잘 참아왔어요. 또 1년을 못 찾겠습니까? 2년을 못 찾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내 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요 분 다음에 요 분들에 대해서 내가 또 글을 썼어요. 요거 보고 항상 그랬잖아요. 내가 댓글을 보면 딱 보고 그냥 글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일당의 뒷배는 북한과 중국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중국의 상황이 어떤가? 망할 때가 되면 천지가 망하게 만든다. 중국은 거짓으로 세워진 왕조다. 누에를 용으로 둔갑시켜 그렇게 말하는 족속인데 그 끝이 온전하겠는가? 본질에서 자꾸만 멀어진 선천 역사, 선집 있게 에서 거짓말을 해도 진실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 그러나 영적인 수준에선 개, 돼지 이하 수준이 되어버렸다. 그런 인간들이 팔아치고 있는데 세상이 편할 리가 없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난리잖아요. PC자파들은 해가지고 미국의 민주당도 그렇고 자기네 갖다 정권 잡게 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거 보세요. 문재인도 그런 중국의 아류란 말 잘 안 쓰죠. 근데 아류는 독창성이 없이 모방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아류이다. 고로 망조하는 중국이 편치 않은데 문재인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문재인의 역할은 육자회담으로 이리저리 피해 다니던 북한 금징을 끄집어내어 미국과 직접 대면하게 하는 역할이었다. 그동안 북한을 두고 재미를 보던 중국이 북한을 자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중국을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늘도 땅도 중국을 깨버리고 작정하는 듯 하는 심사를 보는 듯 하루가 멀다고 비를 쏟아붓고 거기에 중국 패러면 신종 코로나 19가 무렴에서 또 북경에서 무한에서 또 북경에서 또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예쁜 메뚜기들이 예쁘더라고요. 예쁜 메뚜기가 때놈들 먹을 양식을 그냥 먹어치우고 있다. 전에 호주에 산불이 났을 때 어땠습니까? 각 나라에서 자 구호 물품을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 이런 일들 보니까 각 나라에 구호를 하겠다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죄.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자기 죄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죄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문재인은 왜 문재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는가? 뭐냐? 문재인이 이게 자 보세요. 얼굴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 장난하는 것 같이 보여요, 얼굴이. 자, 그럼 문제는 그렇게 되게끔 만든 하나의 역할을 맡은 거죠. 그 역할이 뭐냐? 딱 썼죠. 살신성인이 아니라 살신멸죄예요. 자기 몸을 죽여서 모든 죄, 사악한 죄를 멸망케 하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이런 문재인이 나중에 편하겠습니까? 그 끝이 말로가 아주 비참하죠. 디모데어처럼 돌맞아 죽는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요분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는데 요분이 저번 시간에 그 댓글 쓰셨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강의가 매주 기대되는 청취자입니다. 강의도 참가하려고 연락도 해봤습니다. 매주 참석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첫째, 병겁이 오는 이유. 병겁이 왜 옵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굉장히 사악하게 살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자, 여름 옷만 입고 지내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이 올 때 감기 걸리잖아요. 이제 병겁은 바로 우주의 감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옷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가을 세상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넘기지 못하는데 그 수가 거의 인류의 98% 내지 99%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한 사람은 깨어진 사람. 자, 여기 이게 좋은 게 뭐니까 이 아주 멋있는 말. 영혼을 깨우는 방송이에요. 영혼을 깨워야 돼요. 영혼을 깨워야지. 깨워서 일어나면은 몸이 달라집니다. 몸이 달라지면 안 아파요. 모든 있던 병도 없어져요. 그것은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모든 병을 다 겪어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웬만한 의사보다 치료를 더 잘해요. 자, 웬만한 디스크 같은 병원에서 치료 못해요. 간단하거든요. 치료하는 방법 간단한데 그 혈자리를 틀어줘가지고 뼈가 맞춰주면 돼요. 그걸 못하죠. 자, 병겁이 오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되잖아요.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면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세요. 어느 각지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다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함께 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병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자, 여기 와서 같이 있는 것만은 돼도 기운을 공유, 자, 보세요. 기운이 세면요. 기운이 좋은 기운에서 같이 기운을 공유를 해요. 제가 언제 한번 전철 타가지고 너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아주 보이는 사람이. 딱 보이니까 얼굴이 화색이 돌더라고요. 아, 됐구나 싶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좋아진지를 모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운을 자기 마음속에 쓰면은, 그렇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제 강의 들었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쓰죠. 그리고 이분들이 정성이 얼마나 정성이 대단하시냐면은, 멀리서, 여기 오는데 거의 다 2시간씩 넘게 걸려요. 양평에서, 대전에서, 또 뭐 파주에서, 또 용인에서, 다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가 뭘 못 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성 기운이 자신이 몸을 낫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정성 기운에 응해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것은 우리가 물도 있지 않습니까? 물도 섞어버리면 물이 섞어지잖아요. 그 마찬가지. 이 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기에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기운이 같이 합세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같이 모이면서 그 공간 속에 있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밖에서 그게 굉장히 궁금하죠. 왜 그렇게 되는지 자기가 스스로 몸으로 느껴봐야 돼요. 느껴야 알죠. 맛을 봐야지 맛을 알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제대로 하여 살아남을 수 있다. 이 구조도 이야기가 궁금해요. 자, 우리가 생각이 만약 허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허신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있는 사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몸이 좋아져요. 그것은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엔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당군에 한번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머리가 명료하지 못했죠. 항상 안개 끼듯이 맨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딱 공부하고 저희 선생님 계신 장성에 가서 전라남도 장성에 가서 선생님 만나 뵙고 공부하는 순간 그리고 그 책을 갖고 와서 번역을 하는 순간에 머리가 계속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맑아지면서 다 좋아진 게 아니라 그럴 때 이게 완전 다 벗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큰 사고가 납니다. 제가 이 근문식을 번역하면서 글이 안 보일 때는 암벽을 탔어요. 몰래 일주일 내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었으니까 다들 이제 애들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고 영어 수업을 하고 하루 쉴 때는 산을 탔습니다. 산을 탔는데 이게 암벽을 타는 게 그래요. 저기도 오를 수가 있는데 오르다 보면 더 험한 데를 가고 싶어 해요. 그날도 그랬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도 이왕의 시간이 되니까 산에 올라가면 진짜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그날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올라가서 근데 내가 모르는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는 타고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니까 바로 그 순간 몸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자 어느 정도 뭐 전신 마비가 됐거든요. 전신 마비가 됐는데 이제 손을 좀 풀어가지고 손이 움직이고 다리는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 몇 년 동안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던 거죠. 자, 지금 하는 공부의 내용도 40대 초반에 정리했던 내용들이에요. 만약 그때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책만 보고 지나버렸더라면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게 아닌가. 이것도 한대 배력. 저는 이제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늘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을 굉장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고 사람의 몸을 또 알게 됐죠. 그래서 사람의 몸의 아픔을 또 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리이타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런 길목에 쓴 거죠. 제가 몸이 아파서 제 몸을 알기 위해서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자리죠. 자신을 이롭게 한 거죠.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리타,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와 내가 없게 되더라고요. 자,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말하던 그 자리로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다 보면 기운을 공유하게 되면은 몸이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지 말라고 해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르게 되면, 자기의 어떤 뿌리를 알게 되면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자부심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죠. 자, 가령 너희 아버지는 뭐뭐 했어. 그러면 만약에 아주 초라한 도둑놈이었고 자기 사기꾼이었으면 그 자식이 길을 못 피죠. 암만 열심히 공부해도 남들이 손가락질 하죠. 그걸 못 견디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굉장히 남한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한테 공덕을 많이 했으면 굉장히 내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역사는, 고조된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 역사가 그냥 투쟁과 갈등의 역사에서 그냥 살아남으려 한 것이 아니라 싸우니까 멀리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조선 문명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유업해가지고 거기서 내 나라하고 싸움에 투쟁한 게 아니라 거기에 융화가 돼가지고 우리 고조선 문화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고조선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조선 역사를 아는 건 뭐냐? 유불선 기독교가 나왔다는 그 사실들이 쫙 보여집니다. 제가 다 그랬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 반드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또 근문 창생의 문자. 자, 이걸 꼭 보세요. 자, 요것은 두 번도 안 사고치, 이것이 소남자 선생님께서 쓴 고조선 완전학습 두 권을 분리한 거예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그래서 요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것을 강의를 안 하고 요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사이드 지식할까, 어떤 그 주변 지식을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긍심, 그리고 이런 것을 자기가 느끼고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근데 우리 그때 그 선조들이 그 모습은 전부 다 도인들이었어요. 깨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연유로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를 여기서는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방송에서는 그 맥만 딱 짚어서 얘기하고 그 저타 얘기들은 방송에서 하고 있죠. 여기서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좋으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북경에서 병겁이 북경의 그 병겁은 병도 아니에요. 그거는 병도 아니고 군산에서 터지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센 거예요. 센 게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이 터지니까 그것이 이분이 딱 보니까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하면 공부를 못 합니다. 조금 느긋해야 돼. 릴렉스 해야 되죠. 아주 마음을 푸니 그때 다시 무엇이 생각이 나고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문자를 창조한 선조들의 후손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조상들을 가진 후손들이에요. 그런 후손들이 이제 세상을 거듭나는 선생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속세도 그렇지만 속세 말고 또 자기가 공부를 탐구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공부 못하는 분도 이제 속세하고 공부는 다른 공부, 이것을 알게 되면 속세의 어떤 내용들이 딱 알게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왜 이렇게 돼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 그냥 알게 되죠. 너무 쉬운 공부예요. 마침 주역 할 때 여기 뭡니까? 쉬우겠지 아니에요. 어떤 이치만 터득하면 모든 게 쉬웁니다. 그리고 몸이 되어집니다. 몸이 되어지고 전 평생 아파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제 몸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길거리 가거나 산을 다닐 때 위기에 빠진 사람도 구해줬을 때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뭐냐,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세울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맥만 딱 풀면은, 그 푸는 과정이 힘들지. 자, 모든 사람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지를 딱 풀어드릴 거예요. 꼭지를 그러니까 풀지 않고 꼭지를 못 풀어서 고심이 되는 분은 오세요. 사실 이 세상 사는 데 있어 착한 사람은 뭡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착하고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고 죽으면서 착한과 나쁨에 그런 차이점이 없어요. 뭐냐, 그 사람이 과연 천지에 부합되게 살았느냐, 살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천지에 부합돼서 되게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선 기가 맑아요. 탁하지가 않고요. 제가 여기에 오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탁한 분들이. 그런 분 와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정화가 될 수 있지만 제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분은 사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오지 말라고, 당장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신 분들이 이제 만약 내가 왔는데 나보고 나가라면 어떡할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은 다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세요. 자, 요것을 보고 제가 이제 딱 글을 썼죠. 자, 여기서 늘상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하추 교착이다. 지금이 지구의 여름과 가을이 기운이 차이가 나듯이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이때는 전혀 다른 기운, 즉 분열 발달하는 기운에서 뿌리로 규정하는 기운으로 바뀐다. 뿌리로 규정하는, 수렴하는 기운이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작년에 카프라의 따오 피직스를 강의한 것이었다. 물론 처음 도입 부분만 소개 말을 했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가을로서 준비 않고 여름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감기가 오듯이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다 병으로 죽는 것이다. 이제 병으로 나타나죠.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세계가 되어지는 과정과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알기에 현재 문재인이 개발지라는 것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나라를 아작을 낼 때 다행히도 고급 연구에 몰두하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깨지든지 간에 우리 본류를 찾겠다는 일념이 그때를 견딜 수 있게 하였고, 노무현 때는 동아일보 농객 토론장에 거의 매일 몇 번씩 글을 쓰기도 하고, 그 토론장의 농객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견딜 수가 있었고, 지금 문재인이 뻘짓을 하면서 이 나라를 아작을 내고 있어도 문재인으로서 천한 족소들이 한 뿌리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게, 문재인 이후에 이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이 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중국은 왕조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랬잖아요. 한나라 다음에 다른 나라 이렇게 쭉 세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중국 족속이 멸절되는 운에 접어든 것입니다. 지금 평양 김일성 광장에는 여기서 뿌린 삐라가 아닌
북한 내에서 만들어진 김정을 타도하라는 벽보가 붙어 있고 각 지방에는 군관들은 평양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을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이제 탈북자가 이제 거기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북한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중국에서 전란이 터지는데 터지는 순간 전라도 군산에서 병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번져 남한의 인구의 열의 9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거듭해서 몸을 만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전란이 터지고 나서 3일 안에 중국에서 더 큰 전쟁이 터져 중국 족속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쯤 터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 유튜브 방송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가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유튜브 방송 보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 언제 터질까요? 제가 답을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선생님 방송을 처음부터 열심히 들어온 구독자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듣기만 했는데도 무료 통증이 나왔다는 댓글을 듣고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댓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두 번째 보고 난 후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오른쪽 어깨 통증이 갑자기 사라지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자꾸 팔을 올려보고 뒤로 당겨보고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에 불과한 일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듣고 공부해야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좋은 기운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 댓글 쓰신 분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그 자기가 정성 기운 아니면 그 열린 마음 때문에 몸이 좋아지는 거지. 또 그 몸이 아픈 것도 이런 것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것도 누가 시켰겠습니까? 다 그 조상 신명들이 아니면 그걸 보호하는 보호 신명들이 다 그 일을 되게끔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절대 악한 마음 이런 마음을 안 하고 굉장히 선한 마음 아주 알려줘야겠다는 마음 지금 시대가 어딘가 알려주는 그런 마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통한 거죠. 통하게 하면 제가 몸이 어떤 병을 극복했듯이 모든 이 방송을 드시는 분들도 모두 몸이 좋아지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자,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때까지 살았던 관성 때문에 소리내어 수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 분은 제가 태울 줄 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숨도 잠시 멈추는 상태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신을 관찰하는 연습이 훈련이 되신 분 같아요. 마음이 씨앗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앞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기 시작할 때 몇 시간을 집중해서 소리내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선생님도 계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함께지만 혼자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수행을 하면서 이런 외롭다는 감정이 충만한 감정으로 덮어져 버리네요. 자, 왜 충만한 감정으로 덮어져 버리겠습니까? 우리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보호 신명들이 바뀌어요. 온화한 어떤 신명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보호 신명으로 바뀌죠. 그래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우리 애들과 봅니다. 108번뇌 머털도사 108번뇌죠. 그걸 보세요. 그거는 신명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명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좋은 신명이 와서 포근한 감정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모든 실은 마음의 응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운이 응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늘상 말했지만 지금 이 현실적인 삶은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장이 10전 세상을 받게 되고 그 10전 세상을 가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영적인 훈련과 공부를 해온 것입니다. 지금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이 어떤 세상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말을 듣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맡긴 기여를 풀어주고 올바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여를 풀어주려면 맥을 짚거나 얼굴의 색깔을 보고 아는 방법도 있으나 먼저 그 기운을 보고 또는 말소리 듣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을 느낄 줄 알고 원격 친호가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맡긴 기여를 뚫어지게 된 다음에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생각보다 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또 이분이 아까 그분이 쓴 건데요. 또 선생님 동영상 106편을 모아놓은 것이 재생 목록이 있어서 첫 강의부터 듣고 있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처음부터 강의를 듣지 않고 현재 올라오는 강의만 들으면 말뜻이 이해가 어렵더군요.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과연 어떤 부분부터 들어가야 할 것인가 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한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 이제 전에 한번 조용히 그 상대표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강의는 20년 좋게 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무궁무진해요. 왜? 인간의 심성을 그냥 찾고 이때까지 선천 역사의 전체적인 면을 다 다룰 거거든요. 네가 뭔데 그걸 다 다루냐? 그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세상 사는 공부, 속세로 살기 위한 공부를 안 했어요. 왜? 하기 싫었으니까. 근데 이런 공부가 좋더라고요. 자, 이런 공부가 바로 어떤 인생의 근본처로 가기 위한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몸에 날마다 움직임할 때가 기쁨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고 나면 몸에 탈진이 돼요. 제가 이제 어제 한 6분을 치료하고 집에서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수행을 하니까 이게 다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아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냥 못해요. 왜? 그거 탁게 다 와가지고 자기 몸에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따라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의도, 이제 한 것도 쭉 보신 것도 이분의 어떤 정성 기운으로, 정성으로 굉장히 이분도 많이 더 일치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과 조상과의 관계에서 의문점이 생겨서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염색체는 엄마 아빠 반반씩 뵙고 태어나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기질도 틀립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씨에 따라 결정되고 하셨는데 사람의 정신은 씨를 통해 내려오기 때문이니까 만약 다시 모계사회가 된다면 모계사회 안 돼요. 그러니까 정엄 정량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한번 모계사회였고 한번 무계사회가 이렇게 되는데 모계사회가 된다면 모계가 씨가 되는 아니죠. 씨는 남자가 갖고 있죠. 이거 좀 이제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자지 보지가 뭡니까? 자지가 스스로 자체에 가지지자예요. 스스로 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지는 뭡니까? 스스로 그 씨를 받아서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문제 철학이 다 담겨 있어요. 씨는 남자가 갖고 있죠. 남자가. 그래서 이제 암만 그래도 여자가 득세하고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남자 행세를 잘 못하지만 씨는 남자가 갖고 있죠. 행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부가 무엇인지, 하늘이 내신 우리 역사가 무엇인지 직접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 첫 시간부터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공부였습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공부를 안 했고 세상을 떠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속세에 살면서 세상을 떠난 공부를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할 때 생활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애들도 가르쳤고요. 제가 맨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학을 가르치기가 영어를 가르치기가 생각을 했어요. 수학은 가르치기가 힘이 안 들어요. 영어는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영어를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인류의 어떤 생각들을 영어로 된 문제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영어를 가르쳐서 거의 고3을 한 25년 이상 가르쳤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고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만난 게 선생님, 소남자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고군문에 입문하면서 고군문에 입문하고 그 책을 볼 수 있는 그 바탕이 된 것은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죠. 제가 저 스스로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그 갈비뼈 맞춰주신 분이에요. 예. 자, 이분의 글을 딱 보니까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아는 곳 세계다. 또 하나의 다른 세계를 나오려고 하면 또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헤르먼 헤세의 대면에 나오는 얘기를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말과 동시에 이건 제가 한 10년 전에 굉장히 수행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애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할 때 그때는 사람 만나는 시간을 거의 공부하는 거 선생님 외에는 별로 안 만났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 외에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글을 한번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다 동시라.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병아리가 나올 때가 되어서 즉 속에서 병아리를 알고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미 닭이 같은 자리를 터뜨려 주는 것이 때를 알아 터주는 것을 말하는데 병아리가 계란 속에 뿌리를 쪼아 껍데기를 깨는 것을 조라하고 어미 닭이 밖에서 단단한 뿌리를 쪼아 껍데기를 깨는데 일조하는 것을 탁이라고 한다. 병아리가 즉 새가 부화되어 나올 때 나오려고 하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이끌어주는 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게 이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반드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공부는 반드시 몸이 아파요. 왜 몸이 아프냐? 몸이 이때까지 관념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게 되면 이때까지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이 몸도 바뀝니다. 몸이 바뀌면서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플 때 그 아픔을 풀어줄 줄 아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그 아프면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막힌다. 그러니까 혈이 막히거든. 그 아픈 혈자리만 뚫어주면은 몸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공부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다고 동시에 그러니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 껍질 밖으로 나오고 싶다고 해도 알이 여물지 않았으면 괴상한 곤달개 아시죠? 이상하게 아직 덜 된 거. 그러니까 곤달걀이 좋다고 이거 곤달걀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곤달걀로 되어버리고 세상 구경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 즉 어느 정도 알이 여물었을 때 그때를 알고 알을 깨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세상에 여물지도 못하고 아는 체 않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서 무사람들을 미궁에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제 요즘 종교판 차려서 나 목사네 스님이네 뭐네 하는 인간들이 다 그런 류의 인간들이며 또 종교판을 차려놓지 않고서 영좀 부린다 하면서 가진 아는 채 하는 인간들도 역시 그런 류의 인간들이다. 아직까지 익은 즉 되어진 사람은 없다. 이게 2011년도예요. 쓴게 가진 아는 채 하는 인간들은 역시 그런 류의 인간들이다. 아직까지 익은 즉 되어진 사람은 없다. 그냥 되어질 뿐이다. 그리고 미리 나봤자 소용이 없다. 때가 돼서 좀 부상하게 되는데 구태여 미리 난처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되어지는 사람은 이미 그 풍기는 기운부터가 다르다. 그런 기운을 이룰 줄 안다면 그래도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아니면 힘성 자체가
굉장히 맑던지, 그런데 모르고 마음만 깨끗하고 독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람은 미혹에 빠지기 쉽다. 즉 학문이 물을 문자가 아니에요. 이 학문은 어떤 인생의 천리와 이해를 깨치는 거죠. 학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신기한 현상에 마음이 썰려버린다. 이런 사람은 선생을 잘 만나서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바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지만 먼저 자신의 노력이 먼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자력통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큰 고통을 당해야 되죠. 자, 자력이 1%고 스승의 노력, 즉 타력이 99%인 경우도 있고 자력이 99%고 타력이 1%인 경우도 있다. 자,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자력통하기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타력통이라도 해야 돼요. 남이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아요. 그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게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반드시 제가 이제 이것을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근문창세의 문자, 이건 꼭 보세요. 이건 고조선 완전학습 선생님이 지금 좀 한 20년 전에는 고조선 기본학습 책을 쓰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썼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게끔 어떤 기본 틀을 말씀해 드릴 거니까는 이 책은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신화와 전설이 사람의 역사를 자리매김하다 하는 것을 강의를 할 텐데 이것은 어떤 기본적인 맥만 딱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글자가 어떻게 모양으로 형성이 됐고 어떤 모습이 이야기하는가, 이번에는 문자가 직접 들어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진 인간들의 행위에 대한 기록들이긴 하지만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시대부터 역사 시대라고 보고 있다. 이제껏 우리는 중국 황제족의 꾸민 역사 이야기를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중국 화족이 뭡니까? 황제족이죠. 허는 황제족, 화족의 구술한 대로 그대로 전하고 있다. 심지어는 민족 종교라는 이름을 내건 집단에서도 단군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화족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얘기는 염제신노자 강씨다. 중국놈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강씨 아니에요. 따님이 강씨죠. 양조의 딸이죠. 중국 화족의 문자를 창조하고 문명을 이루는 데 주체적인 역할은 신노시족계는 그냥 심심풀이로 말하는 신화 전설 속으로 밀어 저 귀퉁이로 몰아넣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 베껴서 자기들 것으로 우기면서 자기 화족이 동방문명과 아울러 세계민족을 창조했다고 목이 흠지면서 지내왔다. 그러니까 동양을 대표하는 중국에 대해서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동경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국가다까지 생각했죠.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근문신과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굉장히 번역을 하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런 공부하면 너 영어 되니까 나 이야기 할 테니까 미국에서 좀 공부 좀 하라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애들도 크고 하는데 못했죠. 차라리 이제 그렇게 안 한 것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아주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반만이나 주인을 해야 한다고 주인 나를 짓밟고 거만한 자만심은 똘똘 그렇게 살아왔다. 누가 그랬어요? 이러니까 지금 거짓으로 살아왔던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전에 한번 이제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이 지금 만약
천지가 이렇게 변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왕조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민족이 완전 멸절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그저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들 확대되고 과장되어서 도저히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신화나 전설이라는 다른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던 그 이야기들이 반만년의 문자로 청동기에 새겨져 사실적인 사람의 역사가 상상력에 더해져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전해옴을 알매 따라 중국 황제족인 화족이 의도적으로 감춘 신화나 전설로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고조선이라는 왕조였으며 우리가 확인하지도 못하면서 줄곧 외치던 역사 반만년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면서 중국 화족이 얼마나 파렴치한 족속인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꼭 보세요, 책을. 그러면서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신화나 전설이 과학적 탐구를 통한 고고학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서 꼭 그것이 무조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배경에 따라 만들어졌음이 밝혀지고 있고 더욱이 중국 쪽에서 발굴된 청동기가 방사성 탄소 동위 원소 연대 시점으로 반만년 즉 4,500여 년 전에 것이라는 게 발견되고 있죠. 밝혀지고 있죠. 자, 또 그 청동기에 문자가 새겨져 있으므로 그 문자를 해독하고 중국이 옛 문화가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만년의 문자 기록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말했던 역사 반만년의 실체가 그대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자, 공자가 3,400여 개의 주권을 100여 개라면 다 없애버리면서 그 역사의 어떤 흔적들이 땅속에 다 묻혀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선조들은, 우리 선조분들은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요? 아마 그때 그분들은 거의 다 도인들이었을 거예요. 때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을이 될 때, 모든 사실들이 밝혀질 때 이제 이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땅속에 새겨서 그렇게 묻어놨을 겁니다. 자, 요것은 제가 이제 중요준인데, 중요준이라는 것은 이 청동기 명문에 나온 어떤 글인데, 이것은 꼭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300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가 아니죠.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같이 못 푸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고조선이 하나님 신농시로부터 시작되어 제국 10년이 되면 107년째가 되고 역사 행위를 이거 어떻게 아냐? 자, 그때 60가지 다 썼거든요. 역사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문장이 삼시와 내어로 남겨지게 된다. 희와 시도 희자도 중요준, 그러니까 이 중요준 이거 찾아보려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준 나중에 책을 보고 가지고 중요준이 어떤 그 명문인가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술두름에 새겨져 있어서 기록 검증도 가능하게 되었다. 중요준은 고조선 4대 제국 고신대에 맞는 종묘사직이 최초 기록이며 중요준 26조의 해석을 제대로 함으로써 오제 시대에 국가가 있었고 종묘가 있어서 해마다 임금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자, 이 중요준은 중요시 즉 곤, 전에 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곤은 전후 고양시의 셋째 아들을 얘기하는 셋째 아들이 양자였죠. 그러니까 희씨 계열에서 희씨에 나온 그 양자였는데 이분이 이름에서 바로 선이 나옵니다. 조선할 때 곤이 임금으로부터 돈을 받고 제사 지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원문은 제가 안 썼어요. 원문은 자, 이 내용 보세요. 주자가 뭐냐? 이 잘하는 것은 아들자였습니다. 아들자는 그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은 남으로 표시하고 남자 남자로 표현하고 자는 사이를 표현했어요. 주자. 우리가 고금을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를 전후 고양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전후 고양시가 자, 고조선의 국가적인 틀을 다 만들었습니다. 거의 완성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 제국한테 사위인 제국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그러니까 고향은 좋은 일만 해놓고 남한테
남한테 좋은 일 말고 자기 이득은 챙기지 못한 말을 할 때 고향밥 먹는다고 이런 말이 사전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떤 약속한 대로 사위한테 왕을 물려주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자왕이라는 것은 바로 전후 고양시에 사위인 제고를 말한 거죠. 주자왕이 주조에게, 주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전후 고양시 아버지 희화씨입니다. 우리가 햇님 단님 할 때 햇님으로 표시해요. 제사를 지냈다. 임금이 중요에게 주패를 주었다. 여기 몸을 썼네 제가. 새 임금 이 임방에 오셔서 축을 올린 것이 새 임금이 10번째 제사 지낸 그해 5월 5일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청동기 문자가 새겨져 전해지고 있는데도 이런 청동기에 새겨져 나오는 문자인 고구문을 공부하지 않고 아직도 세칭 제학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정사가 아닌 상공유사. 유사가 뭡니까?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듣고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죠. 에 나오는 단군의 근거예요. 주야 장차는 썰만 내놓고 있으니 그 폐에는 우리 정신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고 근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때 길찾기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아마도 그렇게 단군을 빠는 인간들 중에는 생각도 없이 물욕과 권력욕에 가득 찬 인간들이 다수라는 사실이다. 누가 당군을 많이 빱니까? 주사패들이 당군을 좀 많이 빨죠. 그렇게 허망한 당군을 내세우며 무술을 모르는 집단들이 최후가 어떨는지는 불문가지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어떻게 태울 줄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당군을 빨면서 태울 줄 읽잖아요. 사람 돌아버려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태울 줄 읽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군을 던져버리고 신농시를 바로 흰농시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있을 때 태울주 기운이 온전하게 갑니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물론 역사 반만을 외치는 것도 당군이라는 말이 상징 인물을 말하든지 아니면 관직명을 말하든지 간에 분명 그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있을 것이다. 자, 그랬잖아요. 요임금이 있을 때 당군이 있었다. 그건 누구입니까? 순임금이에요. 그 당시 문자로 우리가 말하는 원시사의 사회구조와 그 당시 혼인제도, 푸날로아식 혼인제도, 즉 누비혼인, 양급제, 그러니까 2대1로 결혼하는 거예요. 에이카칸 해도간 책엔 근문신고라는 책은 중군 전설 속에서나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로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자, 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제가 공부할 때 글자가 톡톡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봤죠. 안 떨어져요. 근데 성경 가다 뚝 떨어지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청동기에 새겨진 문자와 비슷한 고문자를 송대 때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역사를 상한 연들을 은나라로 규정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채로 연구하였기에 더 이상은 진전은 없었으며 낙비긴 선생이 쓴 근문신고를 토대로 본 기록들은 화적이 황제계라기보다는 지금 동일하고 일컫는 양중인 신농시계를 중심으로 화족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사실들을 밝혀놓고 있으며 문자상으로 바로 그 시대가 고조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이란 말은 역사 개창기의 문자 창조적인 신농시족이 조상을 받들고 그 뜻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조선이라는 조대명, 즉 나라의 이름이 나왔다는 사실을 4500여 년 전에 청동기에 새겨진 문자가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냥 막연하게 청동기에 조선이라고 쓰여있네 라고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여진 문자가 왜 어떻게 나왜 되었는가를 중국식 사료를 검증하고 역사학계에서 하나라나 은나라의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고 문자에 대한, 즉 고구문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또 우리 고대사를 추적할 수 있는 삼국사의 신라 본기와 삼국유사의 기편에 있는 고조선과 진안에 대해 쓴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자, 곳곳 책마다 어떤 상당히 사실이 아닌 거짓을 왜곡한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서 중국 체육관과 우리 체육관에 거기에 진실적인 사실적인 상황들이 꼭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 눈은 언제 어떻게 생기냐? 마음이 맑으면 보여요.
마음이 맑거나 실력이 되거나 실력이 돼도 마음자리가 맑지 않고 밝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는 세상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마음자리가 되어야지 몸이 되지,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자, 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